자, 이제 또 베트남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2009년도 7월호 책이네요. 이게 밭장 핫다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도시 이름입니다. 밭장은 베트남 하노이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도자기를 만드는 도시, 많이 몰려 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게. 그리고 베트남 5년 여행기 소설 연재 기행문, 이건 제가 5부작인가 6부작으로 해서 아마 잡지에다가 연재했던 것 같아요. 자, 베트남 뉴스를 보면 보통 베트남 뉴스는 좀 살벌해요. 여대생 살인 사건. 이건 여대생이 남자를 살해한 사건이었었고, 무장강도의 자살, 쉐라톤 호텔 낮장의 개장, 버스 충돌 사고, 오토바이에 탔던 3명 사망.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 사망 사건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아마 세계에서 1위일걸요. 재미있는 기사도 있네요. 가라오케에서 춤추는 거 금지. 호텔 가라오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모래절도범이 경찰을 살해하다. 이 책에는 주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실었는데, 전쟁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에는. 그리고 남성 부족 국가이기도 했죠. 베트남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군인들이 수만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의 과부가 생겨나죠. 그리고 베트남은 자식을 낳으면 딸이 60%, 아들이 40%입니다. 딸을 많이 낳는 나라인데다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서 남성 부족 국가라는 명칭을 얻게 됐죠. 여기는 베트남 전쟁과 노인들에 대해서, 베트남에 가면은 관광을 가시면은 뭐 이것저것 보고 할 시간이 없지만은, 베트남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노점에서 쌀국수 하나 사 먹고 슬슬 걸어 다니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기 배드민턴을 치는 노인들, 그리고 요렇게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진에 비춰주시는 분들은 꽤 있는 집 할머니들입니다. 전쟁. 베트남은 전쟁 때 사용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관광지로 만든 데가 많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몰라서 못 가죠.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관광지로는 구찌라는, 남쪽 구찌라는데 땅굴만 관광지로 하나 보이지, 이런 데는 비무장지대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38선이었던 곳. 거기는, 베트남은 17선입니다. 우리나라는 38선인데 위도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를 가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할머니는
베트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수민족이거든요. 산속에서 사는 할머니입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화토와 비슷한 놀이죠. 를 하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본다든가. 할머니 노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고, 사실 돈이 없으면 약간 천대를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집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는 베트남에서 유아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작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건데, 이때부터 베트남이 자기 자식을 아끼고 많이 가르치고 막 하려고 그러는 저기가 우리나라 만만치 않게 강해요. 이때부터 이젠 유아 프로젝트가 생기면서부터 그런 마음은 다 똑같았으나 없는 사람은 이제 자식들을 가르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이 친구 예쁘죠? 하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젠 사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 옷을 갖다 팔기 시작했었거든요.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뭐 많이 자리 잡고 부자도 되고 했는데, 아저씨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 40이 다 돼갈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비싸고 세련된 옷을 입히기 시작했고, 없는 집 애들은 더 없이 살아야 됐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기 시작했죠. 근데 베트남은 이때 당시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발전을 했죠. 지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부잣집 아이 옷으로 표시가 납니다. 이런 친구들은 좀 시골에서도 좀 외진 곳에서 사는 친구들이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 친구도 약간 시골 쪽에 사는 애인데, 빈부차가 막강하게 시작되는 막 그럴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가 2009년도가.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흘렀죠. 여기도 역시 전쟁 얘기인데, 베트남 비무장지대와 땅굴과 한국 비무장지대 땅굴. 북한과 베트남이 예전에는 상당히 친했었습니다. 우리 남한보다 북한 사람들과 더 많이 친했죠. 그러다가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고 베트남이랑 북한이 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이나 이제 한국 문화가 베트남에서 막 성장을 하면서 북한보다는 이제 우리 남쪽 사우스 코리아를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거죠.
이 숲 안으로 들어가면 땅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일반 적들이 땅굴을 찾지 못하게 이렇게 정글이나 우거진데 밑으로 땅굴을 파서 하늘에서 폭격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 땅굴이 있는지를 몰라서 폭격을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진으로 보는 포토그래피 항상 있는 건데 베트남 친구들 낚시하는 모습이 정말 웃깁니다. 스티로포를 타고 강에 떠서 낚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낚시하고 있는데 스티로포 타고 저기서 첨펑첨펑 되면은 이 사람이 고기가 잡히겠어요? 이 사람이? 이거는 결혼식 부케 얘기를 썼나봐요. 웨딩카 장식에 대해서 썼습니다. 베트남은 결혼식을 하면은 우리는 이만큼 잘 살고 잘 나간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가용을 한 10대에서 20대를 결혼식 하는 날 불러서 신부를 태워가지고 가는 차 뒤를 큰 행렬처럼 막 따라 붙게끔 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은 내 딸은 이렇게 시집을 보내야지 그래야지 면이 살고 기가 안 죽는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허풍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케를 신부가 타는 차에 장식을 해서 이 차가 제일 앞으로 가고 나머지 승용차들은 뒤로 10대 20대가 일렬로 서가지고 비상깜빡이를 켜면서 쭉 쫓아갑니다. 결혼식이라는 걸 동네에 알리는 방법이죠. 호화스럽죠. 이거는 아저씨가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 어린 아가씨가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구워서 팔아요. 이 안에는 고체연료가 있었고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부추 부친 게랑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200원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돈 200원이면 베트남으로는 4,000동. 그래서 이걸 하나 사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저씨 사진 좀 찍을게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4,000동 더 줬어요. 아마 10,000동을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진 찍는 값은 줘야죠. 이 친구 나이는 13살인가 14살이었는데 거의 가장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팔아서 병든 아버지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베트남 사람은 거지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든지 먹고 삽니다. 길에 다니면서 손 벌리면서 돈 좀 주세요 하고 베트남어로 얘기하는 애들은 다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 어린이들. 이거 자, 이게 뭘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죽통밥이 있죠. 이게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 전통이 이 길에서 파는 건데 고속도로 옆에서 대나무 안에다가 찹쌀을 넣고 밥을 쪄가지고 밥을 하는 건데 엄청 맛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맛있습니다. 아저씨는 맛있어가지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다 먹고 한 2개는 싸가지고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저씨는 이런데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벽돌 만드는 거를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사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빨간 벽돌은 벽돌 공장 가서 사오는데 하얀 벽돌은 직접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시멘트로 커다란 벽돌을 만들어서 벽을 세우는 겁니다. 아저씨도 베트남에서 집을 한 2번 줘봤는데 답답해서 일을 못 시킬 정도로 일에 대한 진행률이 굉장히 늦습니다. 자, 이거는 우산과 비옷이라고 제목을 줬는데 이런 사진이나 이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베트남은 비가 좀 자주 오거든요. 갑자기 우르르 쏟아지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 앞에 우비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일회용 우비를 한국에서 사서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몇 년을 입더라고요. 이것도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잠시 쉬었다 가는 데는 항상 이런 노점 장사들이 많은데 빵을 팔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 항상 베트남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갔다 오면 항상 엄마 아빠를 도와서 빨래를 하거나 장사를 대신하거나 뭔가를 항상 부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큽니다. 장사꾼들이 많죠. 그 중에서 이제 빵 장사하는 꼬마아이가 아주 열심히여서 찍고 몇 가지 물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아저씨가. 카메라 들이대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데 이런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망까우입니다. 망까우. 베트남 말로. 이걸로 주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아까 보여준 거 요거는 망까우타, 요거는 망까우심. 둘 다 보통 생과일 주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과일들인데 청포도도 있고요. 엄청 다 답니다. 콰망이라고 하는데 즙은 많은데 정말 갈증 날 때 먹지 이거를 먹는 베트남 사람을 난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달지가 않습니다. 그냥 수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콰망이라고 하죠. 이거는 베트남 말로는 콰밋이라고 하는데 꼭지를 따놓고 한참 놔둬야 돼요. 그럼 거기서 진물이 끈적끈적한 진물이 나오는데 그 진물이 다 빠진 다음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한 거 망국이라고 하는데요. 껍질이 두꺼워서 좀 탈이지만 속살은 마늘같이 6쪽에서 7쪽 정도 들어있는데 엄청 맛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고깃값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철에 가서 사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선전하는 페이지네요. 하야나 오자이와 빠오 이야기. 이 영화 두
둘 다 슬픕니다. 내용이. 어렵게 살아서 온 한 여자의 일생 뭐 그런 얘기죠. 이건 베트남 5년 여행기. 여기 상거래라고 제목을 내가 다른 거 보니까 아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마 내가 한번 당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썼을 겁니다. 길기도 해라. 불법 선교 행위에 대해서도 썼네요. 베트남에서 관광객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베트남에는 종교가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은 개신교는 없습니다. 개신교를 가서 선전을 하거나 누구한테 유도를 하면은 잡혀갑니다. 추방당하면은 5년 동안 베트남을 들어갈 수가 없죠. 불법 행위입니다. 개신교가 기독교가 가서 자기 교리를 전파하는 거는. 자, 여기가 이제 밭장이라는 도예 마을이네요. 여기 가면 마을 전체가 다 도자기 만드는 데로 꽉 차 있는데 주로 이렇게 화병도 만들고 엄청 큰 병을 만들죠. 주로 이런 것들은 고객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밭장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아저씨가 가서 촬영을 할 때도 일본 관광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큰일 났네요. 여기도. 잘 만듭니다. 근데 잘 만들고 하는데 한국을 따라올 수는 없죠. 가서 보면은 섬세하고 약간 중국 문화나 일본 문화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도자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름다움은 한국 도자기를 쫓아오질 못해요. 그리고 굽는 방식도 한국이랑 틀리기 때문에 화병들이 큰 게 많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큰 화병들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베트남을 1000년을 지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생긴 도자기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항아리가 좋으니까 이런 항아리를 만들어 달라 하고 주문하는 걸 내가 봤는데 우리나라 청자와 백자와 비슷하게 생긴 거를 베트남 사람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서 아마 메이드 인 코리안이라고 거짓말 시켜서 팔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 여기는 핫다이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비단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우자이 만드는 천. 여기 가서 아저씨도 천을 좀 사다가 아우자이를 여러 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왔었죠. 한국으로 와서 다문화 가정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 거리 양쪽으로 전부 다 비단이나 천, 옷을 파는 그런 도시입니다. 핫다이. 수출되는 머리카락. 베트남은 아가씨들의 상징이 이렇게 짧은 머리가 아니라 긴 생머리입니다. 거의 다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고 시집을 가면은 그 머리를 자르죠. 그럼 그 머리카락을 팝니다. 파면은 이렇게 공장에서 그 머리카락으로 하나하나를 떠가지고 가발을 만들죠. 이게 직원들이고요. 이 공장은 아저씨 후배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진짜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외국 투자자 49%까지 허용. 이게 무슨 뜻이냐? 100% 한국 사람이 투자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껴야지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모든 이익과 권한을 다 넘겨주지 않겠다 하는 베트남 정부의 방침이죠. 여차하면 뺏겠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간판으로 베트남어 익히기에 아저씨가 간판을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저 집이 뭐 하는 집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터넷으로도 하고 책으로도 써서내고 베트남으로 간판으로 베트남어 익히기라는 거를 만들어서 레슨을 했었어요. 여기가 레슨 18이니까 18%. 근데 아마 이 잡지책을 쓰는 걸 관두고도 계속 했으니까 아마 거의 100까지 갔었구려. 여긴 여행에서 꼭 필요한 회화. 이거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10개월 정도. 이건 이제 아저씨가 그동안 썼던 책입니다. 잡지책. 아마 2009년도 6월이나 7월까지 쓰고 이 잡지책은 접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